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입춘도 지났겠다. 날씨도 좋아지네. 제법 풀렸겠다. 이제는 건강도 좀 지켜볼까 하면서 밖으로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직도 이 추운 곳들이 많습니다. 건강 챙겨가면서 하시고요. 오늘도 유쾌한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뺏으로 매달릴 남자 아닙니다. 사랑에 울어버린 나미가 야, 근데요,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텔레비에서 채널 고정을 공글로 딱 틀어놓고 고인부인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 이것은 주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부산에 320만 명 중에 300만 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2년 건강하세요. 공글 네. 보시는 분들만. 새해 인사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숨을 좀 쉬소. 네. 어쨌든 우리 구단장님은 목청으로 각인이 되셨고, 그야말로 저는 말이죠. 네. 이 탄산 같은 짜릿한 매력으로 어우.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 사실 네. 이 공클의 비타민은 누구? 네, 인간 비타민. 서지오, 안지오, 서지오, 안지오, 서지오입니다. 와. 야, 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저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뭔데? 제가 드디어 네. 2kg 뺐습니다. 야, 아유, 배가 쑥쑥 들어가고 있어요. 앞자리 바뀐 건가요? 네? 앞자리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어? 여기서 앞자리 바뀌면 죽습니다. 야, 제가 비법이 있는데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식이섬유 먹고 그리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물 먹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됩니다. 그 대신 짜. 살은 빠지는데 좀 짜. 짜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붓잖아요. 또 물 많이 먹고 네. 뭐 몸에 좋아지더라고요.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도 안 그래도 어쨌든 물도 많이 5kg 먹을 수 있어요. 2리터 빼셨다고 먹으면 하니까 좋죠. 네. 저는 또 이게 솔깃해지네요. 한번 따라 해볼까 봐요. 술만 끓으면 돼요. 그러게요. 자, 공개 클리닉 웰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1분 건강톡 만나보시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생리주기가 변한다는 설 사실이었습니다. 생리주기 관리 앱을 쓰는 미국 여성 4천여 명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백신 접종 뒤 한두 달간은 생리주기가 평균보다 하루 정도 더 길어지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의학적으로 해롭지는 않다고 하네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에 감염된 18살 이하의 소아들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2.5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250만 명의 대상자를 1년 3개월간 추적한 결과인데요. 지난해엔 성인 당뇨병과의 연관성도 확인됐습니다. 복부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있죠. 이게 부풀면 대동맥류라고 하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이 대동맥류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동맥류가 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이 약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야, 그 방금 들은 그 약이 원래 이렇게 특정한 이유로 개발되긴 했지만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혼수 상태 환자를 살리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또 대동맥류 악화라는 복병이 있었네요. 네. 네, 이 코로나 백신하고 이 생리주기의 연관성 연구로 입증이 됐네요. 사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이에 관련된 얘기를 또 어렵지 않게 사실 들을 수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니까 한편으로는 또 안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네.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한테 또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걸 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조심하고 바이러스에 안 걸리도록 주의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뭐든지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우리 공글 시청자분들은 그러면은 조금 더 건강해지셨을 그렇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걸 알면 이제 더 건강해지겠죠.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주제 영상 공개합니다. 심장 수술할 땐 심장을 멈춰두고 해. 10년 전 네 노래가 멈춰있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응원가였다고 했어.
최면? 최면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거야. 다시 내 심장이 멈췄을 때 다시 두근두근 뛰게 하라고 널 만난 거야. 우리 두 사람 연인 사이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 내일을 선물하는 심장 이식. 두근두근 뛰어야 할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약물로 버티다 결국엔 건강한 심장을 이식해야 한다는데 포기하지 말자. 허혈 심장 질환의 치료법을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심장은 잘 뛰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허혈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병 하면은 뭔가 와닿는데 허혈 심장 질환 말이 좀 어렵죠? 네, 허혈 심장 질환 좀 생소한데요. 심장에 빈혈이 있다는 건가요? 허혈? 빈혈? 빈혈이라는 거는 이게 피가 잘 안 돈다는 거잖아. 그 피가 안 도는 거면은 혈관이 막혔다는 거 아닌가요? 이야, 일단 박수. 이야, 역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제 세 명이 다 같이 되니까 거의 뭐 정답에 근접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허혈 심장 질환을요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잘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치 선생님 모셔볼게요. 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선생님입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의 주민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 맥없이 이래 비실한 심장을 바운스하게 건강하게 발딱발딱 뛰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 선생님 맞습니까? 네, 저는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심부전 환자들, 그 중에서도 약물 치료로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을 수술로서 치료해드리고 있는 흉부외과의사 주민호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라 그럼 당장 숨쉬기가 gon란한 분들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예, 근데 이 심장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궁금하시죠? 알아보자, 네, 궁금하시죠? 아, 이번에는 살짝, 네. 자, 교수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지런한 하루 얼른 따라가 봅니다. 와, 이제 막 해가 초록은 뜨거운데.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JTCVS 최신호에 실린 내용이고요. 베테란스 어페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향군인들 하는 보훈병원 이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LVEF가 떨어지는 환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자 중에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10% 내외 환자에서 페리오퍼레이티브에 좀 심각한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었고 그 중에 3.3%에서는 이게 멀티플 컴플리케이션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다가 회복한 환자들은 회복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나쁜 롱텀 서바이벌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죠? 아침마다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논문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님 안녕하세요. 네, 기침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요새 운동 좀 얼마나 하세요? 어제 한 30분, 병동 열심히 걸어 다니시죠? 걸어 다니실 때 가슴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 없으시고요. CT나 초음파 봐서는 심장 기능은 거의 정상이시고 연결해 놓은 혈관도 잘 가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 운동은 본인이 좀 할 수 있을 만큼 좀 힘들다 싶을 정도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호흡 기능이 빨리 돌아오니까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네. 좀 큰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허혈성 심질환이 있으셨는데 이제 모르고 지내시다가 흉통을 동반한 심근경색이 있으셔서 저희 쪽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여러 개가 문제가 있으셔서 혈관을 5개를 연결을 했고요. 5개 혈관 다 저희가 수술 후 확인한 CT상에서 혈관이 잘 가는 게 눈에 보이고 지금은 특별한 문제 없이 회복 잘 하신 거고요. 이야,
심장혈관이 5개나 문제가 있었다고요? 정말 심각했었군요. 아, 그래도 뭐 치료가 잘 됐다는 게 다행인데, 근데 여기는 또 어딥니까? 전날 새벽에 이식한 심장 이식 환자를 보러 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좀 어떤가요? 비 때문에 네. 노동 해주면서 약 쓰고 있고 일단은 CBT를 좀 아이디어라도 보고 싶은데 직정보를 안 돼서 보면은 뭐 엑스레이 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피도 많이 안 나고 RCD도 잘 제거됐고 수술은 지금 봐서는 뭐 심장 뛰는 것도 그렇고 소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좀 수술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공여자 심장도 상당히 괜찮은 심장이어가지고 사실 회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식도 잘 확인됐고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 인공호흡기 떼는 거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심장 이식을 하고 그 심장이 잘 정하고 있다니까, 야, 이거보다 더 좋은 말 없네. 지금 좀 숨 많이 차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이거 인공심폐기 놓고 더 넣기 전보다 좀 나으세요. 괜찮아요. 식사는 좀 잘 하시고요. 제가 좀 심장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알겠어요. 콩팥 질환을 원래 안 앓고 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대동맥 쪽에 대동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10년 전쯤에 받으셨던 분이고요. 이 시간 판막에 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작년에 그 판막을 다시 한번 재수술 받았던 환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심장 기능 저하가 많이 와 있었고, 특히 투석을 돌리는 이런 환자분들이 심장 기능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약으로는 더 이상 그 치료가 어려운 진행된 신부전을 진행한 환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인공심폐기를 돌리는 경우에 인공호흡기를 꽂고 인공심폐기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은 인공심폐기만으로도 잘 유지가 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공여자 심장을 기다려서 이식까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판막 수술에 콩팥 질환에 신부전까지. 야, 이 환자분 상태가 많이 썩 좋아 보이진 않은데요. 병동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와중에 상태가 너무 나빠지셔가지고 저희가 에크모 치료랑 투석을 돌리기 위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시는 환자고요. 환자분은 지금 봐서는 현재는 심장 이식과 신장 이식을 동시에 하는 이식을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식을 잘 받으신다면 앞서 보시는 환자처럼 잘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보니까 치료의 답은 심장 이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체 허혈 심장 질환은 뭔가요? 우리 몸에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상동맥 내에 이물질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협심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좁아진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이런 심근경색 이벤트가 있을 때 사망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근색 뭐 이런 건 뭐 내가 좀 이래 좀 알지만 이 골든 타임이라는 이런 게 있는 게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수는 심한 증상을 동반하고 응급실로 내원하신 이후에 저희가 수시간 내 이 혈관을 재개통하는 시술이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은 응급실에서도 최우선 1순위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주변에 근데 참 급하게 뭐 지인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큰 수술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이 심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뭐 1, 2위를 다툰다고 하던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이어서 사망 원인 2위입니다. 네. 근데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울산 지역의 이 사망 원인의 1위가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산이라고요? 아니, 가만있어 봐. 부산이 왜 그럴까? 왜 부산이 왜 이랬지? 아유,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그냥 고생님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다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방금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냥. 아니, 소음이 많아서 그런가? 아유, 바람, 정말. 소음 바람이 많아서 그런가? 선생님이 시끄러워가지고 심장이 막 펄렁펄렁. 그런가? 왜 이리 많지? 그러게요. 심혈관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관상동맥 질환은 직접적인 원인은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혈관 동맥 경화가 원인입니다. 특히 이런 고령화 사회,
부산 울산 지역이 이제 고령 사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환자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이런 질환에 대한 노출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소리를 빡빡 지른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심장 질환이 나빠지는 건 아니죠? 네, 심장이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은 그렇게 놀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게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럴 수도 있다까지만 딱 듣겠습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는 이렇게 차가운 공기에 급격하게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돼 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겨울철 찬바람 만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소리가. 네, 저도 이렇게 조금씩 네, 우리 고단장님이 소리 지를 때마다 이게 심장이 오그라드는 이런 느낌. 확실히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네. 지호 씨 요즘 안찌요 많이 뜨고 있죠? 네. 뜨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했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병원으로 오게 되시면, 예, 아까 봤던 그 남자 환자분처럼 이 가슴을 열어서 하는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까 그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 증상으로 타 병원에 방문하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혈관 조응수를 해보시고 이거는 수술적 치료가 더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병원으로 전오는 환자입니다. 혈관이 관상동맥이 워낙에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양측에 그 가슴 안쪽에 이제 저희가 이식할 수 있는 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에 혈관을 이용해서 좌측에 있는 관상동맥들을 세 군데를 연결해 드렸고 또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관상동맥 두 군데를 더 연결해 드려서 총 5군데 혈관을 재건해 드렸고요. 현재 상태는 매우 좋으시고 수술하고 일주일 내에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이야, 아니 뭐 중간 과정이 지금 되게 복잡했거든요. 뭐 다리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한데 어쨌든 지금 좋아지셨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신 거면 진짜 운이 좋으셨던 케이스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직접 봐야 또 이해가 되겠죠. 그렇지. 방금 얘기하셨던 이 복잡한 수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지 저희 카메라가 담아와 봤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지금은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 쪽에 정맥 혈관 채취를 하고 있고요. 저는 위쪽에서 동맥 혈관 채취를 시행할 겁니다. 좌전하행 질환은 관상동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좋다고 알려진 그 가슴 내 동맥을 채취해서 이식을 할 겁니다. 그 가슴 아래쪽에 송골연을 따라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송골을 들어 올린 다음에 채취를 하게 됩니다. 가슴 내 혈관을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렇게 길게 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한 뼘 정도 길이를 떼서 가장 중요한 좌전하행지에 붙여주게 됩니다. 이야, 정말 정교한 수술이네요. 지금은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인공심폐기를 돌리는 과정입니다. 이 환자는 심장 기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라 가지고 저희가 인공심폐기를 가동하고 심장을 세운 상태에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겁니다. 이야, 심장 수술은 저렇게 심장을 멈추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바이탈 사인이 지금 이렇게 그냥 조용하잖아요. 와, 저래도 괜찮은 거죠? 네, 인공심폐기로 환자의 혈압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장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정지화면인 줄 알았어요. 그 민비피 좀 충분히 높게 봐주세요. 브레인 쪽에 스텐트 넣었습니다, 이 환자. 이 환자는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검사상에서 머리 쪽 혈관도 좁아져 있어서 저희가 수술 전에 머리 쪽에 스텐트를 넣고 이제 심장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환자는 지금은 수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블러드 좀 주세요. 블러드 샷. 네. 루트 뽑아주세요. 오, 네. 어머. 야 지금 피가 들어갑니다. 혈색이 도네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혈색이네요. 혈색이 도네요. 아, 이야. 이제 요것도 램프. 돌아왔네요. 그죠? 바이탈이. 네. 뛴다. 심장. 어머, 신기해. 어머, 심장 되시겠다. 뛴다. 야 진짜 환자분 귀한 생각. 수술하고 나서 피도 잘 가는 것 같고 심장도 잘 뛰어서 수술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귀한 생명 살리셨어요. 원래는 양쪽에 내흉동맥을 쓰려고 했는데 저희가 CT를 자세히 봤더니 오른쪽 내흉동맥이
다리 쪽 혈관을 먹여 살리고 있어가지고 그걸 쓰게 되면 다리에 수술을 다시 하거나 다리가 썩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는 못했고 왼쪽 내용동맥으로 제일 중요한 좌전하행지에다 붙여줬고 나머지 이제 정맥으로 나머지 혈관들을 2개 더 붙여줬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정맥을 뗄 때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노터치 테크닉으로 떼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이 동료분들이 그런 걸 잘 도와주니까 저희 수술하기는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분 여생 동안은 심장 문제로는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진짜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본인 혈관이 생각보다 그 퀄리티가 좋으셔가지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유일한 걱정은 수술 전에 목에 스텐트 넣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분보다 뇌경색의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서 뇌파 검사나 이런 거 다 같이 하면서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의식은 마취약 깨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리니까 의식은 그때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괜찮으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건 나와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야, 진짜 수술이 잘 네. 됐다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환자분과 가족들은 발 뻗고 주무시면 되겠네요. 네, 좁아진 주요 관상동맥 부위를 모두 세혈관으로 연결해 드렸는데요. 아마 관리를 잘 하신다면 남은 여생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수술 전에 심근경색을 맞으셔가지고 심장 기능이 반 이하로 감소해 있었는데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심장 기능을 다시 평가했고요. 환자분에게 맞는 약물을 조정하고 수술 후 일주일 뒤에 퇴원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심장을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분이 혹시 뭐 한 20, 30대 젊으신 분이라서 회복이 빠른 건 아닌가요? 환자는 80대 환자였고요. 요새는 네. 심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중환자실 하루, 병실에서 한 4-5일 정도 치료받고 대부분 일주일 안에 퇴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전보다는 환자들 치료가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이제 일주일만 치료해도 대부분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술의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사실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남일 같지 않은 게 왜?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셨구나. 발로 뛰는 흉부외과 의사. 네. 뭐로 뛰게 하는데 뭐로 뛰게 하는데 뭐로 뛰게 설레게 해요? 하잖아요. 아, 설레게 한다고? 네. 아, 나는 뭐 이쪽 보면 뭐냐 좀 팡팡 뛰어. 네. 여보 뭐 불렁불렁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못 이야기해야 돼. 네, 시끄럽고요. 네. 어쨌든 뭐 저는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장기이식은 들어봤지만 혈관 이식은 사실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혈관을 떼다가 한 곳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말이지 그냥 쉽나. 네.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는 환자의 경우 대개는 여러 군데 혈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몸에는 이렇게 가슴 안쪽에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혈관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팔 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동맥들이 있고 다리 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맥이 있거든요. 주로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주로는 이 혈관들을 이용해서 혈관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내흉동맥에 있는 혈관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유는 내흉동맥이 가장 개통률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주로 이 혈관들을 이용하고, 다만 환자의 심장이 너무 크거나 혈관을 너무 여러 개 붙여야 돼서 내흉동맥으로만으로는 혈관이 부족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리 쪽 정맥을 이용해서 혈관을 재건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 다리에 이 혈관이 아까 한 뼘 정도 뗀다고 하셨잖아요. 요 정도 이게 혈관이 없어도 뭐 이렇게 걷는데 지장이 없나 봐요? 네, 이 다리 쪽 대퇴부 정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떼서 사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1-2달 내에 다시 이게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비네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를 따지면 이제 이 곧 교통체증이 조금 있는데 요걸 딱 터져주려면 옆에 걸 길을 탁탁 터져주면 피가 아니라 교통체증이 쫙 풀리듯이 이렇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좀 이 막혀 있는 뭐 큰 그림이 하나 막혀 있으면 이걸 그냥 확 열어뿌는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네, 되게 예리하신데요. 실제로 공콜을 했습니다. 예, 응급실로 내원하신 아주 급한 환자의 경우나 국소적으로 혈관이 좁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이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너무 여러 군데가 좁아지는 환자들은 이런 스텐트 시술보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동맥을 이용해서 혈관을 개통한 경우에는 10년을 봤을 때 한 95% 이상은 개통이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은 일부 이런 환자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을 딱 하면 수술을 얼마든지 잘 하고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만병통치 수술은 아니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식이 이제 최고다. 이 말밖에 말이 없네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일단 심장 기능이 보존된 협심증이거나 아니면은 심장 기능이 떨어졌어도 혈관을 새로 붙여주면 회복될 수 있는 환자들은 관상동맥 우회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수술 전에 광범위하게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장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 이식 대기자 중에는 혈압이 유지 안 될 정도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환자에게는 저희가 에크모, 즉 인공심폐기라든지 이런 다른 치료로 혈압을 유지하고 그 사이에 심장이 회복될 수 있는지 아닌지 평가를 해서 심장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인공심장 이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식했던 환자랑 이제 이식하려고 그 대기하시는 이랑 좀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이 환자 사실 그 네. 전에 3개월 입원을 하셨다가 도저히 뭐 본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심텀이 있어서 입원해서 기다리다가 심텀은 좋아진 상태였고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대기를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퇴원했는데 하자마자 진짜 한 열흘 만에 받으신 거예요. 뭐 태어나면 스테이트 2 아닌가요? 3가 됩니다. 3인데도 와 3인데 받는 거는 진짜 운이 진짜 좋으셨어요. 와. 사실 앞에 되게 많았는데 대기자가 네. 다 그냥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전 처음에 좀 심한 마지날인가 이래가지고 네. 진짜 여러 번 봤다니까 데이터를. 내가 혹시 뭐 놓친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교수님 저 메디아스티넘 쪽이 약간 저는 좀뭐 와이드닝 된 것처럼 보여갖고 이상하던데 혹시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워낙에 그 페리카드 스페이스가 넓으니까 지금 보시면 원래 이 정도 스페이스인데 환자 심장은 여자 심장이라서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스페이스에는 뭐가 찰 여지는 있는데 이 환자 플로라가 아예 안 열려가지고 그 이 드레인을 꼼꼼하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드레인이 뭐 잘 펑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에 뭐가 차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환자가 진짜 문제예요. 네, 이 환자가 좀 걱정이긴 하네요. 너무 카캑시 가셔가지고 혹시 아까 그 외래에서 오신 분은 CAG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 교수님이 LA로 찾아오신 분인데 거기로 와서 PCR 실패하고 제 병원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른 찍으신 것 같은데. 저기 메인이 병변이 있네요. LAD 붙여드리고 이게 메인이니까 라이트는 또 토탈인 것 같은데요. 콜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구해보고 뭐 혹시 뭐 약제 조절 필요하면 제가 의뢰드리겠습니다. 의원에서 초음파하고 필요한 거 합시다. 한국말 맞나요? 네, 요새는 좀 잘 지내시나요? 그 당시에 약을 하나 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로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네. 그게 없습니다. 작년 10월달, 예. 그렇죠? 10월달에 오셨을 때 이제 심근경색을 이미 맞으셨고 이제 심근경색 맞았던 부위가 이쪽 심장 보면은 그 가장 끝쪽에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나가지고 얇아져서 심실류가 생겨 있었고 이제 다른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심장 기능이 그때 33%이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수술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수술할 때 저희가 관상동맥을 4군데 정도 연결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안에 있던 혈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심실류 이렇게 심장이 약해서 볼록 튀어나와 있던 부분을 수술적으로 절제하고 이제 심실을 재성형을 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심장의 부위가 이렇게 훅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부위를 저희가 수술적으로 절제를 같이 했고요. 이 부위는 거의 이제 심실이 얇아져서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절제를 해드리고
이제 거기를 다시 재건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찍은 CT를 보자면 모양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조금 그 부위가 절제가 되면서 심장이 좀 약간 용적이 부족했었는데 다시 그 제 심장 크기만큼 늘어나서 완전 심장 두께도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뒤에 설명 들으면서 처음 네. 말하는 네. 그 심장 성형이라는 네네네네. 그 때문에 아마 그 네. 모양도 잘. 네네네. 심시성형 하셨었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결과도 처음에 심장 기능이 33%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60%까지 완전히 정상 심장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전에 이제 좁아 보였던 좌심실 출구도 이제는 그 다 늘어나서 이제는 걱정 없이 정상 심장 가지신 분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셔도 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운동을 얼마나 좀 하시나요? 한 5kg 정도 걷습니다. 1시간 정도. 아 정말요? 예. 아, 저보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운동하실 때 가슴 뻐근하거나 이런 그런 건 건 전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약을 딱 제 시간에 잘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으로는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심초음파 검사 하시고 CT 찍어서 혈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외래 방문하신 게 이제 이번 달에는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뵙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내년 아마 5월달, 6월달쯤에 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가 초음파 검사 같이 보면서 예.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때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게 건강을 되찾으시니까 안녕하세요. 덕담도 네, 또 반갑습니다. 주고받으시네요. 저한테 이식 받은 게 지금 4개월 됐네요. 운동은 좀 어느 정도 하세요? 그냥 앞에 항영산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 네. 올라가는데 한 30분? 어. 한 30분 걸리는데 그거 매일 하려고. 저보다 빠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러면 4개월 되셨는데 그 업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시나요?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너무 심해서 코로나 때문에. 3월에 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다행인 거는 초음파 검사상에서도 그렇고 혈액 검사상에서도 이제 BNP라고 저희가 환자분의 호흡곤란이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정상 레벨로 돌아왔고 심초음파도 가장 최근 검사는 나쁘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심장 때문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식사 잘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외래 잘 다니시면서 이제 관리 좀 잘해가지고 충분히 좀 평생 동안 좀 오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외래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100세 건강 문제 없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십시오. 근데 심장 이식이라는 게 정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환자분이 꽤 계시네요. 네, 사실 심장 이식을 하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망가진 심장을 건강한 심장으로 바꿔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로 보면 연간 한 180건에서 190건 정도 이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한 연간 25건 정도 작년 기준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심장 기증자가 좀 부족해서 대기자는 많은데 기증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식을 대기하는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국내에서는 한 3, 4번째 규모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산 인근이면 부산, 경남, 울산 뭐 여기에서 심장 이식을 받으러 오신다는 건데 이 거동이 가능하신가요? 예, 그 아주 드물게 이제 걸어서 이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타 병원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줄 때는 그 병원에서 혈압이 유지가 안 돼서 에크모라는 인공 심폐기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송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부터 직접 저희가 파견을 가서 에크모 환자가 있을 때 모셔서 저희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이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제주도에서 저희 쪽에 의뢰를 주셔가지고 헬기를 타고 이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많은 인원이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좀 생각보다 기계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크모장비를 단체로 이제 이동을 하시니까 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일이네요. 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환자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시는 거네요. 이게 참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외래 보러 오신 분 보니까 뭐 황룡산을 막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 심장 이식 후에도 그렇게 건강하게 또 회복이 많이 되셨나 봐요. 네, 환자분 따님이 저한테 저희 병원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내용은 이제 그 아빠가 옛날에는 잘 놀아주셨는데 최근에는 숨이 차가지고 놀아주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근데 이식 받은 후에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환자분 실제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숨이 너무 차서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환자실로 내리네 마네 이런 거를 고민하던 상황에서 그날 기증자가 발생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식을 진행했고 환자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하셨고요. 지금은 뭐 너무 잘 지내시고 가족분들랑도 좋은 시간 잘 보내고 계시다고 다행입니다. 심장을 이식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심장을 이식을 하면 아까 그 어떤 분은 무슨 뭐 면역 억제제인가 무슨 약을 드시던데 그거는 뭐죠? 면역 억제제 맞습니다. 이제 간이나 콩팥을 기증받은 분들도 거부 반응을 예방하도록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 이식도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약을 이제 드시는 게 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 잘 드시고 잘 관리하시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 심장 이식을 받고 20년 이상 생존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야, 그렇다면 뭐 심장 이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전혀 없네요. 빨리빨리 하면 좋겠어요. 근데 기증자가 네. 이게 또 적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네. 면허증에 이렇게 또 빨간색 하트가 딱 그 심장 기증을 하는 거예요? 장기 기증이라고 장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참 네. 이게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심장을 기다리게 되는데 사실 또 뇌사자가 발생해야 심장이 네.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좀 딜레마긴 하네요. 김영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뇌사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 뇌사자의 가족들이 장기 이식에 동의하는 경우가 전체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스페인이나 미국 같이 이 장기 이식 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장기 이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한 30에서 40% 정도. 그 정도면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이런 결과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국가적인 노력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옵트 인제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저희 장기 이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장기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페인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옵트아웃 제도로 뇌사자가 평소에 의사를 밝혔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이식을 안 하겠어요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다 이런 장기 이식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차이가 아마 이런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기증문하고 완전히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심장 이식을 이제 하신 분들은 그럼 이거는 운이 엄청나게 좋은 거네요. 네. 어찌 근데 그러면 선생님도 이거 뭐라 이거 우리 김영민처럼 이거 서약했어요? 네, 당연하죠. 네, 당연히 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고 단장님 나야 당연히 이제 가서 해야지.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기증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한테도 이게 말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뇌사자가 평소에 이제 자기가 의사를 밝혀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족분들이 결정하시게 되거든요.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 본인은 그런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가족분들한테 그런 의사를 밝혀놓으면 아마 가족분들이 결정을 내리실 때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느 의학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저도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꼭 한대요. 어떤 환자가 그렇게 이제 내사가 되는 환자의 부모에게는 앞에 그런 증서가 있든 없든 꼭 물어보는 그 양식이 딱 있대요. 이렇게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모든 환자 부모한테 다 물어보고 거기서 얻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8, 9% 정도, 10% 정도의 성의를 얻는 거지. 근데 나는 드라마에서는 우리 자식들이 그냥 성낙하던데. 드라마에서는 이미 장기 기증을 하셨네요. 자식들이 성낙해서. 나는 내사 상태니까 잘 몰랐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증이 또 내 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 와.
서브 인턴 실습은 어때? 재밌어? 예,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그래? 예, 아주 유식합니다. 너무 가식적인 대답 아니야? 어제 이식 교수님이시죠? 수술했잖아 저녁에. 그래서 그 환자가 그 응급도가 3순위인데 이식이 진행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왜 3순위 이식이 드물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이 하트 알로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여자 이식 심장이 생겼을 때 이 이식 심장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제일 처음에 이식 수혜자 병원이 있겠지. 우리 병원 같이 이제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가진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증자 병원에서 도너가 발생을 하게 돼. 그럼 여기가 시작이야. 도너가 발생하게 되면 뇌사 추정자 통보를 코다에 하게 되고, 이 코다에서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줘서 이 환자가 기증을 할 건지, 그리고 그 기증자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기증자기가 적합하다고 평가가 되면 이제 코나에서 코너스라는 조직으로 연락을 해서, 이 코너스에 보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수혜자를 선정하게 돼.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심장 이식 대상자 혹은 심장과 폐 동시 이식 대상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이식 대기자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응급도가 가장 우선이야. 심장과 폐 어느 하나만 이식받으려는 이식 대기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심폐 이식을 해야 되고 어떤 환자는 심장 이식만 해도 되면 이 환자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마 이 환자가 심장을 가져가게 되면 폐도 다른 환자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아. 두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된 것 같아. 세 번째는 응급도가 같은 환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같은 곤역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응급도가 같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가져. 환자분들이 위중하시니까 심장 이식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런 건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오히려 약간 이런 분들이 심장 이식을 받으시게 되면은 수합병증이나 아니면 회복 기간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일반 환자들보다 많으실 거잖아요. 예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어떻게 저울질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 싶어서. 정확해. 네가 말한 게 지금 국내 이식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야. 우등생이시네요. 대단한데? 아주 정확해. 학생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급한 건 맞지만 이런 분들이 성적이 안 좋단 말이야. 네 말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심장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순위로 보면 영순인데 이 환자한테 이식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적이 있거든. 근데 말했듯이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마련해지면 그 기준 내에서는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 기준들을 뭐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시스템의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래도 이게 주관이 개입된다는 게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오늘 어제 이식하셨던 환자는 괜찮고 오늘 수술했던 관상동맥 환자는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일과를 쫙 정리하시는 그런 모양인 생각인데. 맞습니다. 오늘 수술 환자 리뷰하고 입원 환자들 오늘 검사 나간 거 있는지 체크하고 오늘 새로 입원 환자 차트 다시 리뷰하고 필요한 검사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일단 우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게 제 동료들이랑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이면은 사실은 제 환자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만족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랑 가까이 있는 그런 내부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1차적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보다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그게 제 의사로서의 소신입니다. 아유, 믿음직스럽습니다. 멋지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청중이 한 1,000명, 2,000명 정도 있는 듯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지금 가지고 계신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실까 생각하니 정말 귀한 손이네요. 네. 이 별로 귀하지 않은 손으로 그 귀한 손을 위해서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그 손으로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을 또 살리시고 또 그렇겠죠. 치료해주고 예. 하셨는데 이 기억에 남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극적인 분들이 계셨을까요? 감동 네. 스토리. 감동 스토리 이런 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수술 환자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편지 받고 이런 것도 되게 감동스러운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그다음에 뇌사자로 보면은 얼마 전에 뭐 크게 이슈가 됐던 뭐 음주운전 피해자들이나 관련 법이 또 바뀌기도 했었죠. 네. 그다음에 뭐 신문 기사로 여러 번 나왔던 왕따 피해자 사건 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환자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장기 이식의 기증자로 혹은 어떤 경우는 장기 이식의 수혜자로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에 네. 엄마분하고 자녀분하고 동시에 폐가 망가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폐이식을 받았고 아기도 이제 폐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는 중에 심장도 나빠져서 심폐이식을 동시에 받았던 심장과 폐를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은 더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애가 에크모를 달고 거의 100일 가까이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조금 큰 심장이랑 폐를 받았는데 가슴이 잘 안 닫혀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간 조금씩 소독해주면서 닫아서 가슴을 닫았던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공의대일인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핸드폰 봤는데 어느 날 그 담당 주치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 짧은 걸 보내주셨는데 그 애가 이제 병실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훈련 받는 그 중에 정말 감동이 크게 밀려오고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이제 몇 살쯤 됐나요? 벌써 그게 10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은 뭐 대학생. 지금 대학생 잘 나도 컸으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위급한 상황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기 전에는 선생님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나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은 건가? 좋잖아.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하는 농담인데 저는 안 만날수록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급성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에는 진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응급실로 내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만성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 중에 혹은 평소랑 같이 운동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고 이런 증상이 발생해서 이상하다 참다가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순환기내과나 저희 흉배과 외래에서 만나 뵙고 그다음에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몸이 이제 아프면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 뒤에 건강을 쫙 이렇게 아까 뭐 20년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이 건강한 심장도 좀 그렇지. 계속해서 두근두근 잘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하려면. 네. 어? 아유, 바운스. 그 노래 있잖아 또. 언제적 그런 거는 제가 할게요. 네, 어쨌든 바운스. 네. 좀 잘 뛰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차마 뭐 제가 알려달라고 하기가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교수님이 미리 좀 뽑아주셨어요. 심장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음식은 싱겁게 드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심장이 안 좋은 심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체내 수분 저류가 문제가 됩니다. 네. 물이 많아지면 심장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금기, 그러니까 나트륨이 이런 수분을 저류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너무 짜고 맵게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산 분들이 국밥을 너무 짜게 드신 거 아닐까요? 우리 좀 짜지. 그래, 그 새우젓을 안 넣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부추 넣고 하니까. 조금 더 한 마리 새우젓 한 마리씩 넣었어. 한 마리. 새우젓 안 넣어야 돼. 나는 그 새우젓을 갖다 놓고 넣고 또 그다음에 국 먹을 때 고기가 하나 들어오면 또 새우 하나 또 먹고 이러거든. 이게 다 붓기네요. 짜게 드시고 부었네 부었어. 저염식하세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의외입니다. 자몽 섭취는 신중히. 나 에이드 많이 먹는데 에이드. 자몽 좋아하는데. 자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새 특히 이렇게 자몽 주스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자몽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부정맥을 많이 유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심부전 환자들의 많은 경우가 이제 치료받으시다가 부정맥 때문에 이제 사망하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나 아니면 이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몽 섭취를 조금 자제하시고 다른 주스를 드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난 고혈압이 있는데 자몽 여자분들은 비타민 C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 되게 의외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튀김보다는 굽거나 삶으세요. 네. 아, 네. 구이나 찜으로. 네.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그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고지혈증이고 이런 그 기름기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무래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막 돈가스, 새우튀김 먹으면서 자몽에이드 먹으면 큰일 나요. 아이고야. 생각만 해도. 지금 네. 며칠 전에 명절 지나면서 내 튀김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큰일이네 이거. 큰일 납니다. 많이 뽑으셨습니다. 저 치킨을 거의 3일에 한 번씩 먹는데 큰일 났네. 아. 아유, 안 돼, 안 돼. 네. 먹었다면 또 운동을 해야겠죠. 그러죠. 네. 최소 하루 30분 정도는 걸으세요. 나와 네. 있네요.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라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뭐가 또 중요할까요? 네. 자, 얼마 못 가 숨 차면 진료 받으세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요. 이제 내가 평소랑 똑같이 일상생활 하고 있고 평소에 하던 만큼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쉬어도 숨이 잘 안 돌아오고 혹은 가슴 통증이 자꾸 움직일 때마다 유발되고 혹은 앉아 있을 때보다 누울 때 숨이 찬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거는 심부전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 방문하셔서 진료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숨 차는데도 기준이 좀 있네요. 숨 차는 거하고 자몽은 와 완전히. 그러게요. 저는 이제 한 자몽 살 깜짝 놀랐네. 더 먹고 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노래 4곡 해도 숨 안 찼거든요. 네, 이제 이건 나이 먹어서 지호 씨 그런 노래 거죠. 지호 씨 노래 또 활동적이잖아요. 네, 저는 춤도 추고 하니까. 예, 근데 저는 막 신곡은 조금씩 한 2분 30초 정도로. 예, 그래서 한 느린 곡당. 걸로 네. 지금. 짧게. 그래요. 심장 건강을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흉부외과 주민호 교수님 모시고요. 우리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 심부전을 포함해서 이런 심혈관 질환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중에 이런 거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랑 상담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 심장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어느새 또 마칠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즐겁게 또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이점. 고맙습니다. 장기.